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이랑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항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가게 되고 잘 보질 않게 돼가지고 주요 문항만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것만 툭툭 건드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4번부터 볼게요. 4번의 디귿 다는 화성광선이 선출된다. 저번 방과후 때 얘기했던 흑연은 변성광선이 선출된다 라고 했었죠. 바로 월요일날 얘기했었던 어제네요. 어제 얘기했었던 중요한 내용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번에서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태풍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이 태풍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어 놓고 언제 더 빠르게 이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 나온다고 했었죠. 7번에 니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번 잠깐 보면 8번에 이제 A, B, C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 구분하는 기준 SiO2의 정확한 수치를 묻는 거죠. 52보다 작으면 현무암질, 그다음에 66보다 크면 유문암질,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확한 값을 물어봤는데 수능 때는 정확한 값을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게 나왔었다라는 거고, 9번은 판의 경계와 지진의 진한 분포. 어제 말했던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무난하게 나옵니다. 무난하게 나오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11번 풍화작용의 조건, 이것도 어제 얘기했었던 내용이고, 12번 문제를 잠깐 보면 밀란코비치 주기 문제예요. 딱 보면 밀란코비치 주기 문제인데, 이제 나처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줬죠.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라는 이 델타 R이라는 변수를 변형을 시켜서 어떤 게 바뀌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건 해석만 제대로 하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예요. 델타 R이라는 게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예요. 근데 그게 현재보다 증가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걸 묻는 거죠. 델타 V,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 차가 증가하냐, 북반구에서의 기온의 연교차 어떻게 되냐, 원일점이 위치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묻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델타 R이 증가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였죠. 13번 또 마찬가지로 온대저기압이 통과해서 풍향 변하고 기온 변하고, 기온 변하는 걸로 봐서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고, 풍향 변하는 걸로 봐서 저기압 중심이 이 지점의 북쪽을 통과한 거고, 그렇게 그냥 여태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14번 잠깐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넘어갔네요. 14번을 잠깐 보면 북극성의 고도가 45도다. 여기서 위도가 45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를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죠. 별 A는 주극성이다. 별 A가 주극성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별 A가 주극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극성의 조건은 이거예요. 주극성 위도 플러스 저기가 90보다 크면 주극성이에요. 지금 위도가 45도기 때문에 저기가 45보다 크냐고 묻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별 A가 남중하고 있죠. 남쪽에, 그러니까 남중을 하고 있어요. 북중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지만 북중하지 않고 남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남중고도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가 9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90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남중을 하지 않는 남쪽 자오선으로부터
그러니까 남쪽 지평선으로부터 위로 잰 고도가 90을 넘어 이제 천정을 넘어서 북쪽 하늘로 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기게 되면 저기가 위도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저기가 위도보다 작다. 위도 45도죠. 그럼 저기가 45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극성이 아닙니다. 토성은 별 B보다 먼저 진다. 먼저 뜨고 먼저 지는 개념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먼저 진다. 이건 뭘 물어보냐면 적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적경. 적경이 어떻게 되나요?를 묻는 거예요. 적경 어디서부터 재죠? 적경은 천구의 북극, 남극을 이용해서 재는 겁니다. 그죠? 적도 좌표계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별 B를 천정이랑 이어요. 그 다음에 토성을 뭔가 잘 안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그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적경을 물어보는 거니까 북극성, 천구의 북극과 B를 연결한 선. 너무 굵은데? 다시 천구의 북극과 B를 연결한 선과 천구의 북극과 토성을 연결한 선. 어떤 게 더 서쪽에 가깝죠? 얘죠. 더 서쪽에 가까움. 따라서 토성은 별 B보다 먼저 지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3번이 되고 15번은 7월 모의고사에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7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월식을 이용한 문제 그대로 비슷하게 변형을 해서 냈고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그건 7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문제는 일단은 17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17번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건질 문제는 17번 정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건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동일 경도, 그 다음에 이날은 10월 23일 별 A와 B의 적경은 모두 12시이다. 자, 10월 23일이라는 수치에서 우리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추분이 언제죠? 추분은 9월 23일인데 9월 23일을 이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럼 9월 23일에서 30일이 지났죠. 적경이 이때 추분날 태양의 적경이 12시지만 한 달이 지난 10월 23일에 태양의 적경은 14시가 될 거예요. 태양에다가 14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별 A와 B의 적경은 모두 12시이다. 별 A와 B의 적경이 모두 12시이다. 별 A와 B의 적경이 모두 12시이다. 되게 재밌죠? 별 A와 B의 적경 모두 12시이다. 그럼 A랑 B를 이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12시 적경선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A와 B를 이었을 때가 12시 적경선이에요. 그러면 천구의 적도는 어딨죠? 천구의 적도를 그리기 전에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남쪽 하늘에 별의 보통 천구의 적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적경을 이렇게 써요. 보통 12시 11시
13시. 맞나요? 이건 뭐냐면 천구의 적도와 적경선은 수직 관계예요. 항상. 그죠?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인데 지금 이 적경선이 굉장히 누워 있어요. 그죠? 그럼 천구의 적도와 평행한 위도선을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수직 관계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깨달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A와 B를 지나는 적경선 12시, 태양을 지나는 적경선 몇 시? 14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4시입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는 동쪽 하늘의 모습이다. 이게 동쪽 하늘일까요? 서쪽 하늘일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남반구를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남반구. 왜 남반구냐? 그림 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림 나를 보면 얘는 익숙한 그림이에요. 북반구에서 동쪽 하늘을 볼 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적경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별의 일주권이 이렇게 될 거고 적경 증가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동쪽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양 아직 뜨지 않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그림 가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적경의 증가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적경의 증가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경의 증가 방향이 반대일 수가 없어요. 북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북쪽 하늘에 태양이 보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 경도상이니까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 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해 뜨기 전이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해 뜨기 전에 지금 적경 증가가 반대 방향이려면 여기는 남반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반구 동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반구 동쪽 하늘. 그래서 이 태양을 따라서 일주권을 그려보면 태양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동쪽에서 북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 그래서 그림 가는 동쪽 하늘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제 어렵죠. 안 지워지네. 지금 가는 동쪽 하늘의 모습이 맞고 니은과 디귿은 완전히 그냥 위도 저기를 이용한 문제예요.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 천구의 적도가 지평선과 이루는 각이랑 같은 말이고 결국에 가가 더 크죠. 지금 이 선들의 각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이 각이죠. 지금 요 각, 이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니은이 틀리고 마찬가지로 디귿도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90-위도의 각인데 그럼 위도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이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남중고도로 90-위도 플러스 저기값을 구할 텐데 위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남중고도가 크니까요.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높다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다음 18번은 조금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요. 19번을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나왔어요. 이 엘니뇨 라니나에서 수온약층의
깊이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은약층 깊이, 즉 혼합층의 두께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있을 때 이제 풍속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엘니뇨, 라니냐가 있는 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은 풍속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용승 요소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용승이 강한 라니냐에서 혼합층이 얇고, 한마디로 소은약층이 얕고, 엘니뇨에서 소은약층이 깊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수온이 20도인 곳의 깊이를 나타낸 가와 나 그림에서 더 깊이가 깊은 나가 엘니뇨가 되고 가가 라니냐가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기억, B해역에서 수온이 20도 이상인 해수층의 평균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틀렸죠? A해역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A해역,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많다. 맞습니다. 남적도 해류는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약하다. 틀렸습니다.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은약층 깊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법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그닥 큰 오답률을 자랑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20번이나 18번 같은 문제는 그냥 풀면 되는데, 다시 강조를 하지만 17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찾아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 나는 일반적인 북반구의 동쪽 하늘인데 가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동일 경도상 같은 시간 임을 이용해서 가가 마찬가지로 동쪽 하늘의 남반구의 동쪽 하늘 모습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남반구가 나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나왔던 남반구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7번 문제는 조금 남반구를 비롯한 여러 천체 지식을 많이 종합을 해서 묻는다는 그런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그냥 한번 복습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문제였죠. 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었고, 이런 문제를 잘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자면 이게 약간 한 2년 전 조금 오래된 느낌의 유형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 문제들은 거의 다 비천체는 쉽게, 천체에서 어렵게를 노렸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모의고사 봤던 걸 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비천체에서 자료를 굉장히 복잡하게 줘서 자료 해석에 시간 많이 쏟게 하고, 그래서 보통 시간이 많이 모자른 시험들이었는데, 이번 시월 모의고사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최신 유형과는 조금 다른 더 예전 유형인 천체에 힘을 싣는 문제들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천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이 해설을 봤을 때 천체 문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요즘에 이렇게까지 천체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실제로 등급컷이 나오게 되면 저번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보다는 높을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 1등급 컷이 44 아니면 45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17번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의외로 1컷이 47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7번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등급컷이 되게 높습니다. 전체 문제 하나는 어려울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문제를 공부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절대로 실수를 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파트 잘 공부를 해두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에서 질문이 있다면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17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러면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시험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